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전망하고요. AI 시대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이런 생각을 토대로 제가 왜 SXL을 조금씩 모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엔비디아 성장, 그리고 AI 시대 미래에 대한 것인데, 엔비디아의 블랙엘 출시와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볼게요.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와, 모든 해외 증시가 불장이었구나 라고 딱 오시죠. 미국의 3대 지수도요 상승했습니다. 다우산업 42,157.11포인트로 플러스 0.62% 상승, 나스닥 종합 18,190.29포인트로 플러스 0.6% 상승, S&P 500도 5,745.37포인트로 플러스 0.4%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 상해 종합 상생 완전 물장이었죠. 거의 뭐 2%대, 3%대, 4%대 이렇게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도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 미국 경기 침체를 피하나 이런 내용, 옐렌도 버냉키도 연착륙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연착륙 기대, 마이크론 실적 호조, 마이크론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쌍끌이에 S&P 500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부분. 깜짝 실적으로 마이크론 주가가요 무려 14.7%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3.4%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어, S&P 500 맵을 좀 보시면 혼조세를 보였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다라는 게 딱 보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18% 하락, 애플 반면에 0.51% 상승, 구글 0.52% 상승, 메타는 반면에 0.08% 하락, 아마존 0.07%, 0.71% 하락, 테슬라는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0.43% 상승, AMD 3.38% 상승을 했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14.7%나 상승한 그런 기염을 토했죠. 반도체 관련해선 다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지금 탐욕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내포하고 있죠. 지금 공포 구간에서는 대부분이 뭐 하락일 때니까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가면 이때는 이제 증시가 좀 과열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고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시고 이런 부분을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뭐 익스트림 그리드까진 가진 않았지만 참고하시고요. 엔비디아 AI 시대 꾸준한 성장세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엔비디아 영업이익과 성장률을 오랜만에 보면 2024년 3분기 엔비디아 영업이익은 186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0.24%더 높다고 하네요. 보시면 여기가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좀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0.41%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번 새벽에, 오늘 새벽에요. 보시면 주봉을 좀 가져왔는데 주봉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이때 최고점이었죠. 140달러를 찍고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상승 시그널이 나왔고요. 또 조정을 받고 지금 도지에서 만약에 도지 아래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떴으면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니죠. 도지에서 양봉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도지를 돌파할 때, 양봉으로 돌파할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 시그널, 상승 시그널이 나온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보면은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양봉. 만약에 여기, 여기 양봉으로 이렇게 뭐 이번 달의 이렇게 돌파하든지요. 다음 달에 양봉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세를 줄 가능성이 커진 그런 좋은 지금 월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단지 이제 좀 안 좋은 시그널은 RSI가 지금 80 이상으로 가고 있죠. 과열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가요, 인공지능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2025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IT 기업의 인프라 투자 위축이 엔비디아의 불안 요소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데이터 센터 수요는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증권 전문지 마켓워치에서 미즈호 증권 보고서를 인용해 보면 2027년 인공지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9,900억 달러 엄청나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315조.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인데 이렇게 9,90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규모는 1,85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1년 동안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850달러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서서요. AI 시대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웰은 기존 제품 대비 월등한 성능으로 AI 모델 학습과 추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니까요. 이는 곧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AI 발전과 반도체 산업이 밀접한 관계를 보시면 AI 기술의 발전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의 출시는요, AI 시대의 성장을 가속할 거고 반도체 산업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와 반도체 산업의 상관관계 한번 보실까요? 제 생각인데 최근 금리 인하 기조는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는 투자 심리를 부양하게 될 거고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촉진해서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죠. 4차 산업혁명도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기대고요. 그리고 IC 반도체 지수하고 SXL을 한번 보시면 IC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죠. 이 지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이고 SXL을 투자하시면 IC 반도체 지수가 1% 상승할 때 SXL은 이렇게 3%, 3배로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SXL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의 수익을 내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 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0.8%, 그리고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보유 비중 탑10 보시면 상위 10개가 68.4%를 차지하는데 RC 반도체 지수가 보이고요.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퀄컴 등 이제 주옥 같은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보이죠. 그리고 SXL에 대해서 제가 주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최고점을 70달러를 찍고 2024년 7월 8일이었죠. 그러고 나서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진짜 세배 레버리지는 무섭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상승의 시그널이 나오고 조정, 다시 상승의 시그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이렇게 돌파한다고 하면 이 최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바닥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SXL 같은 경우는 지금 RSI가 뭐 80도 못 미치죠. 지금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나. RSI로 봤을 때도 그렇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정고점이 양봉으로만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SXL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항상 말씀드리죠. 첫 번째, 높은 성장 잠재력. 두 번째, 레버리지 효과. 세 번째, 분산 투자입니다. 우선 높은 성장 잠재력 관점으로 보신다면 AI 시대 성장 그리고 함께 반도체 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서 전 투자하고 있고요. SXL은 이러한 성장으로 직접적으로 성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SXL은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 3배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 라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이때 보실 수 있죠.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SXL은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가져다 주겠죠. 주옥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또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AI 시대에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SXL은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매력적인 이제 투자 상품이고요. 레버리지 ETF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에 반드시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2025년 이후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쭉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 차트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지론인데 또 모르죠. 주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일치하는지도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부자된 매직TV 채널에서 상승할 것 같아 라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부자되는 매직TV 채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의 생각은 좀 달라.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다시 마시고요. 어떤 근거로 해서 내려가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상승에 대한 부분도 어떤 근거로 상승하실 건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그것을 참고하면서 여러모로 여러분들께 좋은 양질의 그런 컨텐츠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신만의 생각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 블랙엘 출시는 AI 시대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곧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SXL 같은 반도체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 결국은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이 모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쪽에 자금이 모일 테고 SXL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말씀드리죠. 특히 3배 레버리지는 이번 얼마 전에 폭락장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리스크를 모두 다 경험하셨죠? 이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신만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하락장에 멘탈이 나가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으시다면 저처럼요. 하락하는데 좋은 기회다. 이때 사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또 이제 이런 조정을 받지만 상승할 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수 있는 게 바로 이 SX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본인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더 좋은 그런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